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그 부친의 빚, 이 문제가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동규 그렇죠. 기자 전해주세요. 네, 이 부친과 관련해서 논란이 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고 그것이 쭉 이어진 가운데 그것을 또 결국 면피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감이 또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2017년 7월 판결, 이거는 저희가 어제 다반 뉴스에서 속보로도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2017년 7월이면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재판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은 부친이 남긴 빚 중에 12억 원을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 여기서 말한 캠코는 공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갚아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상속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단돈 6원만 갚고 나머지는 싹 다 탕감해주는 이제 그런 조치를 받았던 거죠. 이 부친이 어떻게 채무를 받았나라는 그 과정을 보면요. 1995년, 1998년에 옛 동남은행, 그 지금은 이제 KB국민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두 차례 걸쳐서 35억 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결국 이제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동남은행이 받아내지 못한 이 채권에 대해서 결국 이제 주택은행에 거쳐가지고 캠코, 지금 현재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로 이제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캠코 측이 2006년에 이 조국의 부친과 그리고 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캠코한테 돈을 갚아라. 너네 빚 졌으니까 갚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채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요. 그 캠코가 이제 그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 그러니까 조국 등등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또 소송을 이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결국 이제 재판부 판결이 이제 2017년 7월의 판결인 거죠. 여기에 따르면은 이 조국과 동생 그리고 모친 등에 대해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각 12억 1,428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모친에 대해서는 18억 2,142만 원을 캠코에 줘야 된다 라고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드릴 때는 그 12억 원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결국 다 합치면은 거의 42억 5천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조국하고 동생이 각각 이제 12억 1,428만 원이고요. 모친이 18억 가량 되니까 결국 42억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캠코 측에, 공기업인 캠코에 갚아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건데 어떻게 거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는가? 이 조 후보자 가족이 총 42억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보면서도 결국 21원을 갚을 수 있었던 그 사연이 상속 한정,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제 2013년 10월에 그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상속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 중에는 이 한정 상속이라 해가지고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을 유산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물려받은 유산 한도 내에서만 갚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비록 빚을 많이 졌다 해도 뭐 연좌제처럼 무자르듯이 딱딱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후손들에 대해서 과도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친이 21원밖에 안 남겼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뭐 제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쌩난리 치더니 조국의 부친은요 21원을 남겼어요. 저는요 21원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통장을 뒤져도 20원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21원만 딱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한테 재산이 없는 걸로 딱 해가지고 지금 비중을 보면은 조국하고 그 동생이 한 28.6% 차지하고 모친이 42.8%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환산해 보면은 조국 6원, 동생 6원, 모친 9원 해서 이 조국 일가가 21원만 딱 갚으면은 그 빚에 대해서 탕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정말 좋다. 저런 방법을 써야 되겠네.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과거에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30여억 원을 대출했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40여억 원이 된 건데 이렇게 털어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였던 이 조국 일가족,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에 또 이사한가 뭔가 지금 역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부 사정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인 건데 이제 와가지고 정의가 어떻다 뭐다 하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과거에 이제 부친이 졌던 빚,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들도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빚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털어낸 것이 안타깝고요. 대한민국에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죠. 뭐 사업을 하다가 혹은 뭐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졌다가 그래서 못 갚은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정말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악질이지 않습니까?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못 갚은.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빈털털이 신세인 것도 아니고 조국만 놓고 봐도 지금 재산이 50여 원에 달하는 그런 사람인데 갚으려고 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고작 6원, 9원씩 내가지고 털어버리는. 야,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한 일인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말이죠. 조국의 그 사모펀드 P인가요?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기의 5천형이 관여됐는데 조국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5천형이 실질적인 오너라고 합니다. 그 소식 우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저희가 어제 1일 뉴스였던가요? 속보로 이제 전달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국의 이 친인척인 오촌 관계죠. 조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곳이 바로 그 조국 일가족이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전 재산의 20%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홀딱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표면상으로는 그 보험사 부진점장 출신인 그 이상훈 씨가 대표라고 돼 있더니,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조국의 오촌 조카가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김도 의원이 어제 보도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도 의원이 해당 내용을 밝히면서 제보를 받았다 해서 언급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그 후보자 측이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김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오촌 조카 조 씨는 코링크 PE의 설립 단계부터 조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스스럼 없이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조국과 오촌 관계임을 알아서 자기가 이제 그 코링크 PE에서 처음 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내가 다 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질적으로 마쿠에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오촌 조카다라는 거고요. 이 오촌 조카 조 씨에 대해서 다시금 뭐 설명드리자면은, 이 코링크 PE 회사 명함에 이제 명함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 명함에는요 총괄 대표로 돼 있었답니다. 물론 등기상으로는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명함 돌릴 때, 그러니까 사실 뭐 등기상으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바이어들이라든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때 명함 돌리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총괄 대표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관이 매우 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 5월에서 6월경에 조 씨와 업무상 만나 명함을 교환했었는데, 그 명함에 이제 자기가 총괄 대표로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정작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모 씨가, 그 이상호 씨가 대표로 돼 있어서 상당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오촌 조카, 과거에 홈페이지 제작 및 IT 컨설팅 전문 업체였던 아이포트, 그리고 주식회사 네오비즈 웹 에이전시의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경영자로도 활동했던 인물인 거고요. 이후에 주식, 뭐 선물 옵션 이런 데를 독학해가지고 주식 중개인 역할도 하다가 조선생이란 이름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주 뭐 나름대로 활동을 좀 했던 전업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본인이 스스로 온라인 투자 카페를 운영해서 네이버 카페 스탁포럼 이라는 이제 카페를 운영했고 10년간 잘 하고 있다가 지난 18일에 며칠 안 됐죠? 이틀 전이죠? 갑자기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화살이 돌아올 걸 이제 자기 느꼈겠죠. 그러니까 10년간 정말 정성 들여 이제 운영해왔던 카페를 갑작스럽게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이것이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4월에 설립된 이 코링크 PE가 같은 달에 중국의 한 기업과 6천억 원대, 이게 이제 저희가 공산당 투자 의혹을 언급했던 그런 부분인 건데, MOU를 체결한 과정에서 이 조 씨가 이 회사의 대표로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그 해당 사진인데요. 사진이 있군요. 그렇죠. 이 해당 사진에 따르면 제가 지금 빨간색 원으로 체크한 게 바로 그 오촌 조카인 조 씨입니다. 본인이 당당하게 이 중국 측과 당당히 가서 악수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표가 이상훈 씨면 이상훈 씨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조국 일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봐도 드러납니다. 이 오촌 조카 조 씨가 조국의 부인 정 씨를 이 이상훈 대표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뭐 둘이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줬고 민정수석 2개월 만에 2017년 7월에 결국 두 자녀와 정 씨 명의로 사모펀드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해당 사모펀드 운용 규모가 13억 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 조국 가족이 10억 5천. 사실상 이 펀드는 조국을 위한 펀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매우 드러난 상황인 건데, 이 펀드가 투자한 데를 보면요, 그 투자한 13억 중에 7억 이상이 관급공사라는 기업에 투자했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쵸. 공사니까. 그쵸. 가령 이 투자했던 S사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신호등 제어 장치를 납품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관련된 그런 이건 뭐 회사인데, 정권 바뀌면 신호등,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권 바뀔 때마다 예전에는 그 표지판 그걸 바꿨잖아요. 멀쩡한데도 뭐 글자 폰트 바꾼다고.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다 가만 놔둬도 되는데, 하다못해 정부기관에 볼펜 한 자루씩만 1인당 한 명한테만 볼펜만 납품해도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호등 제어 장치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한 거예요. 제어 장치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장만 나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거잖아요. 좌측, 우측, 예, 직진 이 표시인데 이 제어 장치가 여러분들 뭐 대단합니까? 예전부터 뭐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 납품안에서 한번 봤잖아요. 또 괜히 멀쩡한 거 바꿔요. 아, 바꿀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근데 멀쩡한데 말이죠. 뭐 반도체가 뭐 다 바뀌었다, 뭐 개량형이다, 뭐. 괜히 경찰들만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예?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유학생활 해봤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주차 그 계산기. 예. 이거 정말 수십 년 전 된 골동품 같은 계산기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동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네. 딸깍딸깍. 왜 이런 거로 하나?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이죠. 이거 진짜 이거 뭔가 수상한 부분이 막 소름 끼치게요. 보여요. 뭐 괜한 이유로 막 바꾼댔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도 무슨 뭐 최신형, 뭐 최신 기술 뭐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만든 최초로 뭘 개발한 업체다. 그런 명목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신호등 뭐 이제 정부에 주로 납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씨는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날 게 없다. 왜냐? 이건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특정 주식, 특정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펀드, 간접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이 펀드라는 것도 내역이 다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는가.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광급공사가 이루어지는 회사 위주로 투자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이 코링크 PE라는 곳은 직원도 많지 않아요. 뭐 3명, 4명밖에 안 되는데 알려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투자은행 업계 사이에서도 이렇게 거액의 투자 약정, 어떻게 알려지지도 않은 회사에 10억이나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석연치 않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거 어제 참 저희가 보도하면서 웃었죠. 조국 측에서는 5초는 맞지만 몰랐다, 관여를 몰랐다라고 했다는 거죠. 조 씨가 후보자의 친척은 맞으나 이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이 코링크 PE의 실제 사주는 아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조 씨가 이상원 대표와 절친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 대표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아니 정씨, 그 부인 정씨에게 이 펀드를 소개해주는 과정 등등을 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모르는 게 등신인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와가지고 뭐 5촌인 건 알았지만 관이 몰랐다? 조국식으로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자, 아버님 계시면 빚 엄청 끌어 당겨 놓은 다음에 아버지는 6원을 물려줬는데 자식은 수십억대 재산가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청문회 TF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넘하면서 본인에겐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요, 좌파들의 모습이다.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 걸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던 그가 자녀를 동원해 의욕덩어리인 사모펀드 투기에 나섰다. 과거 사사건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팩스복직으로 스리슬쩍 교수직을 복원하더니 강의 한 번 없이 국민 세금 845만 원을 받았다 한다. 폴리페서 비난을 거치게 하고 정작 본인은 월급 루팡까지 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짚었어요. 아주 네. 전곡을 찌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로남불, 뭐 저희가 내로남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와 정말 끝판왕 중에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조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조로남불. 조국 조로남불. 조로남불. 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